우선 거기 보면 청중 분석과 적절한 대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응변, 다시 말해서 미리 대개 스피치는 이제 불시에 갑자기 어느 자리에 갔는데 오늘 마침 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소개를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부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좀 공적이고 중요한 스피치는 되게 미리 주어지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힐튼 호텔에서 우리 회사 홍보 뭐 세미나가 있다든지 홍보 사업 설명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미리 뭐 언제 뭐 미니 특강이 있다든지 무슨 모임에서 내가 한 10분 정도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스피치가 준비가 미리 이제 예견이 됐을 때는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청중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스피치의 이제 장소도 중요하고 뭐 마이크 시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청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끝내는데 그러지 말라 얘기죠. 그 부탁을 한 사람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고 근데 기본적으로 몇 평 정도 되고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근데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남자 여자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혹시 직급이라든지 회사로 보면 직급이라든지 또 연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좀 젊은 층이 많은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10대 단위로 30대, 40대, 50대, 60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해요. 청중 분석을 잘 해야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60대, 70대가 많다 그러면은 일단 존경스러운 말을 많이 써야 될 거고 그분들에게 어울리는 사례라든지 이제 그런 거 연구를 해야 되겠죠. 또 젊은 층이 좀 많다, 30대, 40대도 좀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꼰대 소리만 하면 안 돼요. 속된 말로 30, 40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사례라든지 유머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해야지 자기가 아는 유머를 자기가 60대라면 막 잘 웃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는 경우가 생겨요. 세대차가 나가지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청중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른쪽에 땡땡하고 보시면 청중을 파악을 했죠. 청중 파악을 잘 구체적으로 할 수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전달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냐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상식적인 이야기 좀 하고 재밌게 그냥 끝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려운 유식한 어떤 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을 지금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학생들 같으면은 뭐 시험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 반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놀러 온 사람이야 거의. 그러면은 그냥 좀 편한 이야기로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공적으로 좀 회사에서 워크숍을 왔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수준을 조절하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지식 전달 좀 하고 유식한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준에 맞는 목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목표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 자료 수집이 적절한 것이 나오죠. 그러면 자료 수집, 다음 단계 자료 수집인데 이제 목표가 깊이 있는 거면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것인지 말로만 할 것인지 이렇게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책장 하나 둘 건지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목표가 명확해야 자료 수집이 더 적절하게 이루어지죠. 자, 자료들을 이제 많이 모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의 내용들이라면 요 사례는 건강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요게 지금 그 뭐 건강에 우리나라 그 사망률 뭐 이렇게 통계다면은 요것을 있긴 가지고 이제 사료 수집을 했어. 그러면 요것을 시작할 때 요 앞에다 둘 건지 요 내용을 끝부분에다 낼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요 이야기를 할 건지. 네? 그리고 내가 시작할 때 서론을 우리 회사 소개도 좀 하고 내 자랑도 좀 하고 시도 한 수 읊고 이런 걸 좀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좀 아무리 뭘로 때릴까? 그럼 요것을 또 이따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 구성을 그때그때 달라요. 구성을 진짜 이 구성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 분석이 잘 돼야 요 구성을 잘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한 사람들, 뭐 어른들, 또 뭐 직장인들 뭐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 부드럽게 좀 유머도 많이 하고 퀴즈도 내고 재밌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좀 유식하게 뭐 지식 전달도 하고 막 코로나 이후에 시대 변화라든지 막 이런 걸 거창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유머 같은 걸 하고 풀 건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만 이제 글로 잘 정리를 하면 원고가 됩니다. 원고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있네, 연습. 마지막 단계가 연습이죠.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놓고도 실제로 해보는 거죠. 스피치 연습을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이제 해보는데, 해보면서 마지막 조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느낌이 아니 이렇게 좀 바꿔보자. 또 이제 편집을 또 바꾸는 거죠. 다시 이렇게. 그리고 또 연습을 해보고, 연습을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막말로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하고 나가면 거의 완벽하죠. 그리고 원고도 거의 소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원고를 약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최욱경님처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보고 하는데, 연습을 잘 안 되면은 거의 많이 보고 해야 될 거고, 연습이 잘 되면은 이제 이거 가져가긴 가져가지만은 뭐 잠깐 보고 또 다 이렇게 안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스처도 할 수 있고 아이 컨택도 할 수 있고 이제 다 저 멋진 스피커가 되는데, 연습량이 부족하면은 여기에 계속 의지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냥 뭐 발표는 했는데 이야기는 했는데 뭐 멋지고 잘한다는 정도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연습량에 걸려 있다. 다시 한번 청중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 순서를 거기 5가지를 이야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청중 파악, 목표 설정, 자료 수집, 편집, 연습. 네, 그 내용을 이제 알겠죠. 예, 청중을 파악한 다음에 뭐 어느 수준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어느 정도 할 거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는 이제 편집을 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디다가 넣고 어디다가 못 넣고, 그러면서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중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 2번째, 순간 응대 능력, 재치, 유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추어라든지 스피치 훈련을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일수록 생각한 주어진 각본대로만 하게 되죠. 이제 집에서 생각한 대로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와서 정확히나 그렇게 그냥 하는 경우가 이제 소위 아마추어. 프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왔지만 이것은 하나의 안. 이 상황에 맞게끔 변화를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임기응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은 유머와 재치 능력이 있어야 돼. 너무 다 딱딱하게 막 잘나 그러고 막 관심도 안 가지고 막 졸아. 그러면 좀 관심 끄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유머도 있고 퀴즈도 있고 갑자기 뭐 다른 이야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접목을 시키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질문이 많이 생겼죠.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쭉 자기 발표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누가 뜬금해서 저 질문 있습니다 강사님, 아니면 뭐 이사님 해가지고, 아니 그때는 분명히 여름인데 우리가 꼭 그것을 반바지를 입고 그 수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불쑥. 근데 질문하지 마십시오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를 깨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질문 해보세요. 일단 받아는 줘야 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자제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말은 아예 질문은 일단 다 끝나고 저희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같이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중간에 질문이 나와버리면 그 질문에 응답을 또 해줘야 되고, 질문이 나와서 질문에 응답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내가 이것을 5분 스피치로 딱 준비해왔는데 질문하고 뭐 대답하다 보니까 1분이 가버렸어. 근데 이걸 또 굳이 그때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이제 6분이 돼버리잖아. 2분 늦어져. 그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벌써 그러면서 이걸 적당히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분 원고를 4분에 소화하도록 빨리 순식간에 이걸 응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원고는 이렇게 딱 돼 있지만은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2주는 뺀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꼭 그걸 다 하려는 사람이야. 그거 아마추어야. 우리는 딱 내가 어떤 시간을 뺏겼으면은 빨리 수정을 해. 원고 수정.
표시 안 나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거 빼버리고 하나를 빼버리고 한 두 개 빼버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렇게 원고 조정 능력, 그다음에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또 질문에 대한 응대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남 앞에 쓸 때는 하여튼 그 영화 감독이 된다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하나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또 좋은 시를 한번 낭독을 해보고.